시간에는 기본서 332페이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펼치시고, 자, 우리 이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체계도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계획 파트에서 우리가 국가계획 공부했죠? 국가계획은 전국토를 대선한 계획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2개 이상의 도시 광역도시계획을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도시 하나 도시군 기본계획, 얘들은 있었으면 좋겠다 방향 제시였습니다. 수립 승인 절차를 가졌고, 그 다음에 얘들이 방향 제시해 주니까 여기다가 도로 설치하고 공원 광장 하천을 설치하는 뚫어 하는 거예요. 뭐요?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결정 절차였죠. 그때 도시군 관리계획 뚫어 하는 것의 내용에는 이렇게 토지의 쓰임새를 정하는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요게 21개, 요게 9개, 요게 5개.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정하고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하고 난개발된 걸 맞게 해서 또 용도 지역 지구 구역 토지의 성격을 정하니까 거기다가 뭐 설치하는 거? 기반시설 설치하는 거 공부했고, 신도시 만드는 도시개발사업, 재개발 재건축하는 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에서 다뤘고,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요거 기억나세요? 관리계획의 내용을 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 관리계획 내용 중에서 관리계획을 시행하는 사업 뒤에 무슨 자 붙는 거? 도시계획 시설 사업, 개발 사업, 정비 사업, 요 3개 사업을 묶어서 무엇이라 부른다? 도시군 계획 사업, 도시군 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요 정비 사업은 어디서 출발돼 온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여기서 출발돼 오는 건데, 이게 실제로 관리계획 내용의 연장선이다. 즉 국토계획법의 연장선이다라는 것을 인식하시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332페이지 총치, 이 법의 제정 목적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제정 목적, 좋은 말씀이죠. 한 번만 읽어보고 앞으로 안 읽겠습니다. 이 법은 도시 기능을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 불량한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주거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시 환경 개선과 주거 환경 개선이 주 목적이네요. 자, 용어 정의 방금 봤던 거죠. 정비구역입니다. 이렇게 요 빨간 라인이 정비구역이었죠. 여기는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제1반 주거지구였고, 제2종 일반 주거죠. 여기는 제3종 일반 주거죠. 이렇게 요 라인이 뭐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요걸 지형도면이라 부릅니다. 이걸 고시하면 효력 발생했죠. 정비구역,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지정고시한 구역이었고, 이제 정비사업 들어갑니다. 정비사업에서 첫 번째 주거환경 개선사업, 달동네죠. 좀 단어 다시 공부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을 거주합니다. 정비 기반설이 극히 열악합니다. 노후하고 불량한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한 문장, 또는 자, 우리 사업이 재개발 재건축이 못한 동네, 포기하는 동네죠. 그러니까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자, 우리 정비 기반세나 공동이용시설을 시장 군수 등이 모두 확충해줘요.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보존하고 정비 개량, 사업이 못되는 동네 포기, 보존 정비 개량. 키워드가 극히 열악, 달동네, 그 다음에 보존 정비 개량, 사업 포기되는 동네에서 이렇게 아파트 단지로 바꿔주는 게 주거환경 개선사업. 자, 재개발 사업, 요 빨간색 라인, 요 정비구역을 요렇게 해주는 거. 됐나요? 사업 시행 전, 사업 시행 후. 성남시 단대공원이라 되네요. 성남시에서 한 겁니다. 이렇게 이 동네를 다 밀어버리고, 구도심의 단독주택을 다 밀어버리고, 이렇게 정비 기반시설, 도로나 공원이 극히 열악한 동네, 공원도 없네 여기. 이런 극히 열악한 동네에서 자,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 공업지에서 도시기능 회복, 상권 활성화 이럴 때 재개발 사업. 요 뒤에 아파트 단지 보이나요? 새 아파트 단지면 재건축을 했겠네요. 이게 노후화되면 재건축할 거고 이렇게. 요 앞에 단독주택가는 재개발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자기 집이 단독주택이다. 그럼 우리 집은 앞으로 재개발하겠다. 우리 집이 아파트다. 앞으로 뭐 하겠다? 재건축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재개발은 핵심 키워드가 열악. 뭐 찾아요? 열악. 이제 재건축입니다. 왼쪽의 아파트를 오른쪽에 이렇게 고층 아파트로 바꿔주는 것을 무엇이라 부른다? 재건축 사업한다는 거. 정비 기반설이 양호해요. 양호하고 자 노후불량한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입니다. 거기서 주거환경을 개선합니다. 그래서 재건축은 정비 기반설이 양호하니까 얘는 무엇을 했었나요? 이 건물이 안전한가 진단했었나요? 그 안전진단 그림이 딱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입항권자에게 시장님한테 안전단 요청하니까 10% 이상 동의받아서 안전단 기관에서 안전단에서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으로 나눠서 A, B, C는 보류, E등급은 즉시 시행, D등급은 조건부 다시 적정성 검토 의뢰해서 재건축해라 마라 결정. 이런 게 그려지면 다음 단계 가기가 편해지죠. 그게 이미지 학습인 것 같아서 앞으로는 계속 그런 식으로 활용해 줄까 그럽니다. 국토계획부터 전부 수정해 줄게요. 사진 넣어서. 네. 자, 문제 풀어볼까요? 키워드 양호. 이거 뭐예요? 주광에서 OX X 재건축이죠. 근데 이거 재건축도 맞는 문장이 아니다. 여기 해당 문장이 없어요. 정비 기반설은 양호하나 노후 불량한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해서 시행하는 사업. 노후 불량한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이죠. 그죠? 이것도 틀렸네. 이렇게 해서 이제. 근데 우리가 전혀 뭐 없이 주거환경 사업, 극히 열악, 재개발, 열악, 재건축, 양호 이것만 가지고도 객관식이 해결돼야 되는 겁니다. 푸른 요령 됐어요? 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X란 건 알 수 있죠? 예, 객관식이니까. 자, 그 다음에 노후 불량한 건축물 나옵니다. 거기 교재 333페이지 노후 불량한 건축물 사파 보이나요? 노후 불량한 건축물이란 건축물이 노후화돼서 안전성이나 사용성에 대한 문제가 우려되어 정비가 필요한 건축물로서 정해진 기준에서 판정되는데 노후 불량한 건축물은 정비구역을 지정한 중요한 기준이 되더라. 주거환경이냐 재개발이냐 이런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이게 지금 노후 불량한 건물이에요. 이거 봐봐요. 막 상처 받았잖아요. 여기 금 같잖아요. 이렇게 보수해놨잖아요. 이렇게 여기 깨매놨잖아요. 이렇게 하자가 있으니까 여기 깨매놓은 거 보이죠? 노후 불량한 건축물이란 이런 거 잊지 말고 메모하세요. 노후 불량한 건축물이란 제목 옆에다가 노후 불량한 건축물 옆에다가 내 집 이련이 하고 읽어서 기분 나쁘면 노후 불량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을 내 집이다 생각하고 읽으세요. 그리고 기분 나쁘면 노후 불량. 거기 드세요. 책 읽지 마시고 제가 읽을 테니까 기분 좋은 거 나쁜 것만 판단하세요.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요. 기분 좋아요, 나빠요? 그래요. 그러면 노후 불량이라고 그걸 뭘 암기를 해요. 자, 내 건물이 내진 성능이 확보가 안 됐어요. 내진 성능이 확보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중대한 기능적 결함, 부실 시공 기분 좋아요, 나빠요? 그러면 노후 불량 끝. 그만해 이제. 다음 페이지 가득 있어요. 넘기시고. 자, 335페이지 정비 기반설입니다. 도시 안의 도로는 뭐라 부르고요? 도시 안의 도로는 기반시설, 도시 안의 도로는 기반시설. 두 개 도시에 걸쳐 있는 도로면요, 광역시설. 재개발구역, 재건축구역 안에 있으면요, 정비기반시설. 이렇게 표현하는 거. 단어 쓰임새 구별하세요. 정비기반시설 한번 읽어볼까요? 도로나 상하수도, 공원, 주차장, 공동구, 열가스 등 공급시설. 그 박스 안에 녹지, 하천, 공공공지, 광장 많죠? 공공공지까지.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공동작업장은 정비기반설에 해당한다. 공동작업장은 기반설 아닌 건 다 알겠죠? 도로, 공원, 광장, 하천이니까.
자, 요거 놀마공. 공동 이용시설. 이게 실제 정비 기반설이 아닌 것을 찾아라. 1, 2, 3, 4, 5. 답 공동 작업장. 이렇게 나왔어요. 놀마공, 판탁탁, 어린이집, 경로당, 화장실, 수도 하는 게 뭐예요? 공동 이용시설. 빨리 거기 5번 공동 이용시설 별표하고 딱 그걸 정확하게 암기해 버리세요.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 작업장에서 뭐요? 놀, 마, 공. 구판장, 세탁장, 타가소, 판, 탁, 탁, 판, 탁, 탁 하고 애들, 어린이집 패는 소리가 경로당까지 들려요. 애들은 화장실에 숨어서 수도꼭지를 손에 꽉 쥐고 있어요. 떨면서. 놀마공, 판탁탁, 어린이집, 경로당, 화장실, 수도. 이렇게 공동 이용 시설이었습니다. 뭐라고요? 공동 이용 시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문제 나와요. 유치원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공동 이용 시설이다. OX, X.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학교예요. 교육연구시설입니다. 이게 뭐다고 헷갈리라고 낸 거예요? 무엇과 헷갈리게? 어린이집. 어린이집. 유치원은 교육연구시설이지 공동이용시설이 아니다? 아니다. 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놀마공, 판탁탁, 어린이집, 경로당, 화장실, 수도. 하여튼 입에서 그냥 방언이 터져 나오듯이 나와야 돼요. 놀마공, 판탁탁, 경로당, 어린이집, 화장실, 수도 하는 것까지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지. 대지라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정비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를 말합니다. 여기다 메모. 지목은 불문. 그러니까 여러분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으로 조성만 되면 그걸 대지라 그러지, 뭐 지목이 대인 토지를 말한다. OX, X. 지목을 문제 삼지 않는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 하려고 자 아파트 다시 싹 밀어서 조성해 놨잖아요. 그럼 그걸 뭐라 부른다? 대지라 부른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7번에 주택단지 하고 됐네요. 자, 주택단지 하면요,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관리사무소. 관리사무소가 있다. 그럼 여기는 주택단지이다. 관리사무소가 없다. 주택단지가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파트 주택단지예요, 아니에요? 주택단지. 왜? 관리사무소 있으니까.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까지 관리사무소가 있냐? 연립주택까지 있습니다. 빌라촌에서 연립주택까지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 세대부터는 주택단지 관리사무소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가 주택단지라 하면 어디까지? 아파트, 연립주택까지를 주택단지라 부른다. 아파트 단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관리사무소가 있냐 없냐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에 사업 시행자 나왔죠? 정비사업 시행한 자를 사업 시행자, 뭐 토지 등 소유자, 시장 군수, 주택공사,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얘네들을 막 사업 시행자 그럽니다. 9번에 토지 등 소유자 나왔나요? 자, 토지 등 소유자에서 첫 번째 키워드가 어디에 있나요? 네 번째 줄에 위탁자. 그러니까 사무처리를 맡기는 사람을 수탁자, 맡아서 하는 사람을 맡기는 사람을 위탁자, 맡아서 하는 사람을 수탁자. 근데 이 수탁자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신탁업자라 부르더라. 신탁업자. 받을 숫자를 썼죠? 일처리를 맡기는 사람, 맡아서 일처리를 하는 사람. 그러면 여기서 토지 등 소유자는 누구다? 위탁자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토지 등 소유자라면 누구요? 위탁자. 이렇게.
요 단어 처리됐나요? 예. 자, 그러면서 주관견사업은 토지 소유자가 몇 명? 빨리 나와야 돼, 이게. 3명. 재건축 사업은 1명. 3명이란 말은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에서 3명. 각각 1명만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건축은요, 아파트 생각하라고 했죠? 자, 건물이 있고, 건축물이 있고, 그 토지에 뭐가 있죠? 공유지분, 대지권. 그러니까 이 건물과 이 토지의 소유자가 몇 사람? 1인. 공유지분, 대지권만 분리양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 그러면서 재건축 사업에서 이렇게 지상권자는 재건축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아파트를 지상권 설정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다. 아파트는 대지권과 건물의 일부분을 가지고 있다. 구분 소유하고 있다. 지상권은 없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토지 등 소유자. 문제 이렇게 나와요. 재건축 사업입니다. 빨리 뭔 읽었어요? 재건축. 누구 나오면 안 돼요? 지상권자.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도 이 문장 틀린 문장이다.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 그럼 따로따로란 말이 되는 거죠. 토지 및 건물 소유자가 같은 사람이어야 돼. 여기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어 처리됐어요? 예. 자, 그 다음에 10번째 토지주택공사 등 나오는데요. 여기 토지주택공사는 LH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리고 누가 있죠? 또는 지방공사. 요 등에 지방공사도 있습니다. 뭐 SH공사, 서울주택공사 이런 게 지방공사예요. 경기도시공사 이런 게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을 지방공사 그럽니다. 등에 지방공사가 있더라. 그 다음에요. 이게 의외로 시험제가 나오네요. 요즘에. 이 단어의 의미를 아느냐라고 묻는 문제니까요. 요거 좀 잘 배워둡시다. 자, 우리 단어에서 정관이란 단어가 나오고요. 규약이란 단어가 나오고 시행규정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이미 한번 들었던 단어예요. 도시개발법에서. 양쪽의 시험지가 다 나옵니다. 자, 정관 그러면요. 조합의 운영, 회칙. 재개발조합, 재건축조합, 도시개발조합, 조합을 만들면 조합의 운영 회칙을 우리는 무엇이라 부른다? 정관. 조합의 운영 회칙은 뭐라고요? 정관.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인 토지 등 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한 것을 뭐란다? 규약. 토지 등 소유자가 정하면 뭐라고 썼어요? 규약. 요 규자가 뭐죠? 규자가 규율한다. 규율. 정한다. 이런 말이고. 약은요? 약속. 개인 간에는 약속한다 그러죠? 그 약속을 규율한다. 규약이에요. 뭘 규율해요? 약속을 규율한다. 약속을 정한다. 규약이에요. 그러니까 토지 등 소유자 쓰는 거고. 그러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 구청장 여기 잘 읽어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을 이제 뭐라 부른다? 요 5명을 시장, 군수 등이라 부른다. 다시 약속이에요. 앞으로는 다 시장, 군수 등만 써요. 세종시장, 제주도지사, 시장과 군수와 자치구 구청장, 강남구청장 이런 구청장을 묶어서 이제부터는 우리는 시장, 군수 등이라 한다. 이하 요 아래 법률 규정은 전부 다 도시및 주거엔 정비법에서는 시장, 군수 등 하면 몇 명이다? 5명. 특,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이들을 시장, 군수 등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셨죠? 요거 약속해 놔야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고. 시장, 군수 등이나 토지주택공사나 신탁업자가 만들면 그걸 뭐라 부르자? 우리가 만들면 규약, 공적 주체가 만들면 규정,
공적 주체가 만들면 뭐라고요? 규정. 우리가 만들면 규약. 공적 주체가 만들면 규정.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단어 처리됐나요? 여러분 거기 맨 밑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실제 최근에 기출됐던 문제입니다. 이 정도 수준은 우리가 이 문제가 우리 시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자 어디서 나오죠? 학계론도 기출되는 문제입니다. 도시 저소득 주민 동그라미 치시고 끝. 거기서 못 읽었으면 그 옆에 극히 열악 동그라미 치시고 뭐예요 이거? 주거환경 개선사. 그죠? 도시 저소득 주민의 집단을 거저고 정비기반서의 극히 열악 그만 읽어야 되죠? 이 정도면 누구다? 주거환경 개선사. 달, 동, 네, 끝. 이렇게 푸는 거예요 문제를. 이렇게 영어 정에서 이런 문제 주는 문제 주면은 놓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다고 어떤 거? 놀마공, 한탁탁, 어린이집, 경로당, 화장실, 수도 하는 거. 그게 뭐였죠? 이제 놀마공, 판탁탁은 다 암기해. 그게 무엇인지를 몰라. 공동 이용 시설. 이렇게. 자 이제 오른쪽에 사업 들어갈게요. 기본 영어 다시 설명했고요. 사업 들어가는데 자 제일 먼저 정비 기본 방침이 나옵니다. 단어만 볼까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를 위한 기본 뭐가 나왔어요? 방침. 따라서요. 방침 기준. 방침 기준. 방침 기준 누가 정하죠? 국장. 정비 기본 방침 누구요?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여기 좀 잠깐 볼게요. 여러분 방침이 기준이죠. 예? 그 다음에 보고를 받아요. 요건 국토교통부 장관이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정비 기본계획 수립해서 특강 특특 시장이 정비 기본계획 수립하면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보고를 합니다. 자 여기 좀 잠깐 보실래요? 정비 기본계획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장, 특별자도지사, 시장, 군수 있어요 없어요? 그 여기는 5명의 짱 그럽시다. 5장 맞죠? 정비구역은요 특광, 특특, 시장 수 몇 명이에요? 6명을 우리 뭐라 불렀어요? 6장. 나머지 모르면 전부 누구 찍어요? 시장, 군수 등. 이반권자가 누구예요? 시장, 군수 등이에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5명을 시장, 군수 등이라 하자. 이렇게. 이게 주체 전부예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게 아니고 지금 주체를 암기하는 게 아니고 잘 들어봐요. 요거 절차도 맨 위에 다 써져 있어. 주체 누군지. 거기 맨 위에 보면 다 써져 있어요. 네? 근데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지사, 시장, 지자체장이죠. 여기 시장, 군수 등도 지자체장들이죠. 여기도 지방자치단체장이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준 잡고 방침 잡고 보고받을 때만 국장이 나오는 거고 사업이 진행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다 없다? 없다. 왜 그러냐? 보세요. 여러분 도시개발사업 신도시를 만드는 것은 국가의 정책사업이라 신도시 만드는 것은 국가의 정책사업이라 자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신도시를 만들어 놨어요. 크게 만들었죠. 근데 그 신도시가 시간이 흘러서 헌도시가 돼요. 그럼 이제 재개발, 재건축 해야겠죠. 거기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입하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신도시를 만들어줬으면 됐지. 정비까지 내가 하랴? 그건 너희들이 하세요. 누구? 지자체장들이 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는 자 정비 기본 방침만 기준 보고받는 것만 국장. 얘들이 무슨 일 하면 보고는 다 국장한테 해요. 이것만 국토교통부 장관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지자체장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쓰면 OX, X 그런 걸 빨리 캐치. 요걸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정비 기본 방침은 자 정비 기본 방침은 누가 정했냐?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했습니다. 몇 년 단위로 수립한다 그랬어요? 10년. 여러분 10년 단위 장기계획은요 이렇게 한답니다. 시작은 1, 끝은 0.
그러니까 2011년 시작은 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그럼 이제 다음 계획은요.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 대신에 6으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어요. 6으로 시작해서 5로 끝내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기준은 업무 지침서에 이렇게 됐어요. 10년 이상의 장기 계획은 1로 시작해서 0으로 끝내라. 이렇게.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비 기본 계획입니다. 잠깐 요거 설명하려고요. 도시 및 주거행 정비 기본 계획 이하 무슨 계획을 한다? 기본 계획. 자, 이거 기억나세요? 재개발 재건축 예정 구역이라는 거. 재개발 재건축 무슨 구역이요? 예정 구역하고 되어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뭐라고요? 예정 구역. 카메라 이것 좀 확대해서 좀 한번 잡아 주실래요? 요거 우리 인강생도 좀 볼 수 있게, 라이브 듣는 학생도 좀 볼 수 있게 조금만 확대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게 대단한 정보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우리가 이해하는 순간 재개발 재건축 이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다음 단계를 못 가는 겁니다. 자, 실제 제가 여기 뭐라고 했어요?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총괄도입니다. 정비 기본계획이 있는데 거기서 총괄도를 제가 끄집어 온 건데, 자, 2030 보이나요? 그럼 2030이면 몇 년부터? 2021년부터 몇 년까지? 2030년까지 성남시를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 하겠다라고 정해놨나요? 여기 노란색 가까운 것은, 요 노란색 가까운 것은 재개발. 그 다음에 갈색 비슷한 것은 재건축 사업. 요 단어 처리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 정비 예정 구역은 이런 식으로 점선 보이죠? 여기 요 점선으로 표시하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이 5개, 재건축 사업이 11개 한답니다. 성남시에서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재개발 5개, 재건축 11개. 그럼 이 동네 알면 투기처 나오나요? 나오죠. 어디 가서 투기할지. 근데 여기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기본계에서. 심지어 자, 여기에 뭐 계획 수립 시기부터 해서 건폐율이 얼마다, 용적률이 얼마다까지 다 나와 있어요. 여기다 쓰여져 있어요. 이렇게.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용적률 250%에 건폐율 60%가 되어 있네요. 예. 2022년까지 재건축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얼마 안 남았네. 여기 완전히 투자처네. 요 지도 확대해서 보면은 여기에 주소까지 다 나와요. 성남시에 사는 사람은 이 자리가 어딘지 다 알아. 여기 성남이니까. 요 재건축 아파트가 어딘지. 그 다음에 요 기본계획 세부 내용 보면 다 표기되어 있어요. 어디서 사업하는지. 이 대박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못 봐. 여기서 재건축 사업을 했다. 2024년에 22년에 재건축, 여기는 2022년까지 재건축을 하겠다. 이 동네는. 이 동네는 24년까지 여기 재건축 하겠다. 어디다라고 지역이 다 나와 있잖아요. 지금. 무슨 재건축구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게 뭐죠? 전부 다? 따라서요? 예정구역. 뭐라고요? 예정구역이라고요. 그러면 요 정비 기본계획에 재개발, 이쪽은 재개발만 다 정리해놓고 이제 여기요. 색깔이 바뀌었죠? 재건축. 여기 재개발. 여기 다 재건축하는 동네 여기. 요 재건축하는 동네 이렇게. 재건축하는 동네. 동네를 다 찝어주잖아요. 이렇게. 어디 가서 투기할지 다 가르쳐줘요. 안 봐요. 그런데. 예, 뭐 지적 욕구까지 다 나와요. 그리고 한 100여 페이지 이상의 페이지로 이걸 상세하게 설명을 해줘요. 더 중요한 것은 이걸 수립할 때 있잖아요. 예정구역 수립할 때, 요 예정구역 수립할 때 이 동네 사람들 불러서요. 14 이상 공람하고요. 14일 이상 주민 공람시키고 주민 의견 수렴까지 다 했어요. 타다 가면 반영해야 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성남시에 어디서 재개발, 재건축하는지 여기는 주관계획 하나도 없네요. 성남시는. 여기다 예정구역을 다 정해놔요. 그리고 요 기본계획 내용에 세부 화면에 이제 100페이지 이상의 내용이 있을 거예요. 문서화돼서 그 내용에서 이런 게 나온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여기가 예정구역이잖아요. 요 예정구역에 대해서 이 동네에 대해서 야, 자, 2020 여기 동네 한번 봐볼까요? 24년 됐네요. 2024년까지 사업한다 됐으니까 그러면 자, 이 동네에서 정비 기본계획 나오면 2022년 자 6월 달까지 여기가 재건축 사업구역이잖아요. 재건축 계획을 수립해줘라라고 정해줘요. 얘가 여기서 정해요. 이 정비 기본계획에서 요 200페이지 분량의 책자에서 문서에서 정해준다고요. 다시 요 정비 기본계획에서 여기에다 언제까지 재건축 구역을 정해줘라. 재건축 구역을 2022년 9월 달까지 여기를 재건축 구역으로 정해줘. 라고 얘가 정해요. 얘가. 이 기본계획이. 그게 대박인 거예요. 대박. 근데 안 봐요. 이걸. 아니 그 도시 그려놓고 어느 아파트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몇 년까지 하겠다라고 이렇게까지 다 정해놨는데 언제까지 정비계획 수립해라. 요 정비계획 계획 수립 시기가 여기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언제까지라고 몇 년까지라고. 여기 몇 월까지는 안 나왔네요. 몇 년으로만 됐네요. 그러면 여기가 2025년에 이 동네가 재건축한대요. 내가 이 동네를 잘 알아요. 피가 엄청나게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2025년이면 소문나기 전에 2022년이나 23년에 사두는 거예요. 24년 5년 되면 이게 재건축 계획 수립 시기가 정해지면 그보다 몇 개월 전에 재건축 구역이 지정되고 할 거 아니에요. 계획 수립하고 구역 지정되면서 조합 설립 준비되니까 동네방네 소문나면서 땅값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가 곧 진행되고 하니까 뭐 지금 가도 되겠네. 한 4, 5년 전에 장기 투자해서 아예 사람들 모를 때 가서 나 혼자 올려놓으면 되는 거죠. 나 혼자 사놓으면은 어느 따라서 그냥 올라가면 내 거 아니에요. 이건 투기예요? 투자예요? 투기예요. 왜? 확정이 안 됐거든. 투기야 투기. 그래도 해야죠. 이 정도 발표해놨으면. 여기서 사업이 포기되는 것은 내 복이고 네 복이죠. 이제 복이 없는 거죠. 그것은. 그런데 분명히 투자처를 우리가 봤단 말입니다. 어디서? 정비 기본계획에서 어디서 하겠다? 용적률 얼마다? 건폐율 얼마다? 언제까지 정비계획 수립해라까지 다 정해놨다고요. 성남시가 이 기본계획은 상당히 잘 수립해놔요. 그리고 잘 보여주고 이렇게 잘 해놨어요. 그래서 일부러 성남시 거 가져왔습니다. 서울시 것은 한 개 구밖에 표현을 못 해주니까 성남시 것을 가져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찾아갈 수 있는 거죠. 성남시 기본계획 찾아가지고 도시 기본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서 요 기본계획에서 언제까지 정비계획 수립해라, 언제까지 정비구역 지정해라, 여기까지 다 알려준다는 겁니다. 자, 재건축에 대해서 그렇고 여기는 지금 재건축 구역이었잖아요. 재건축. 또 재개발 있으면요. 똑같이 여기는 재개발이잖아요. 넓게 재개발되네. 넓게. 그럼 재개발되는 요 동네 가서는 자, 먼저 언제까지 재개발 계획 수립해 주십시오라고. 자, 2023년 5월 달까지 재개발 계획 수립해 주십시오. 23년 자, 9월 달까지 재개발 구역을 지정해 주십시오. 라고 얘가 날짜까지 다 정해준다는 거예요. 여기는 몇 월에라 몇 년으로만 표기했습니다. 그럼 그로부터 한 2년 전에 가서 투자를 하시면 되죠. 올라오기 전에 사면 되는 거죠. 이걸 못 보면요. 재건축 사업한다고는 소문났지 언제 될지를 모르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알려주는 게 정비 기본계획입니다. 여기다 100번 정비 예정구역 써놓고 설명해봤자 이해가 안 올 거고 이렇게 요 예정구역 직접 도면에 성남시에 16군데 자 16곳에 재개발 재건축구역을 직접 보여주는 게 낫죠. 그리고 어디서 사업하겠다는 시기가 다 나오니까요. 이런 구체적인 것은 시험 끝나고 돈 되는 땅 찾는 요령할 때 제가 또 찾아서 가르쳐줘요. 찾는 것까지 다 가르쳐요. 이런 것들. 그런데 그 전에 수업을 이해를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꾸 활용해서 해줄 테니까 이렇게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관심사 언제 투기를 하고 언제 투자가 되는가 한번 설명해 줄게요. 자,
여러분 절차도 가지고 있죠. 거기서 가격 상승할 때 여기 정비구역 있나요? 요때 가격이 1차 상승입니다. 자, 이 정비구역 요게 1차 상승. 1차. 그 다음에 여기 조합 설립 인가 요때 2차 상승입니다. 보통 기본 반침에서 여기 기본계 나와서 정비구역까지 한 2년 걸리고 여기서 조합 설립 인가만 되니까 한 2년 걸리고 조합 나오면 이제 한 4년 앞으로 한 5년이면 이제 사업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거기서 조합 나오고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으면 이때 3차 가격 상승 3차. 그 다음에 관리처분계 인가 고시 나면 4차. 등기 청산하면 5차 가격 상승이 이루어집니다. 자, 요 그림을 다시 그려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격 상승하는 것을 잘 보세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제일 먼저 여기 정비 기본계획에서 출발했습니다. 그죠? 정비 기본계획 예정구역을 정했죠.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이걸 또 주민한테 14에서 공람까지 하게 돼 있거든요. 자, 정비 기본계획하고 그 다음에 뭐 나와요? 자, 부수적인 빼고 정비계획 나오고요. 그 다음에요. 정비 구역이 나오죠. 재개발구역, 재건축구역이 여기 정비 기본계획 나오고 정비계획, 정비구역이 나오는데 얘가 요 정비 기본계획에서 재개발, 재건축 예정구역을 다 정해주면서 어디서 재개발, 재건축 되는지 다 정해줬죠. 그리고 수립 시기까지 다 정해줘요. 그때 이제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이때 1차 가격 상승이 이루어집니다. 여기 이제 얼음그럽니다. 일체의 변화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구역지이 되면 이제 상승되기 시작해요. 하여, 자, 이렇게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나오고, 동네방네 소문나죠? 조합 설립, 인가 나오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 2차 가격 상승. 그때 여기가 가장 큰 폭의 상승입니다. 여기가 2차가 가장 큰 폭의 상승. 그 다음에 여기가 정점. 정점이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입니다.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나면 이게 정점 해서 3차 상승. 여러분 이 시점은요. 투기처가 아니라 투자처입니다. 여기까지는 투기입니다. 오르막길이죠. 그래서 투기입니다. 여기서부터는 투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나잖아요. 이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나면 사업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내리막길만 있는 거예요. 자동차 브레이크 파열입니다. 우리 정비구역이 재개발구역, 재건축구역이 해제돼서 사업이 포기되는 거 있죠. 여기까지만 사업 포기돼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사업 포기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투자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분양공고, 분양신청하고 하면 이제 뭐가 나오죠? 관리처분계획, 분양계획, 인가받고 고시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근데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나오면 이때 가격이 4차 상승인데 왜 4차 상승이 이루어지냐면요. 이제 동호수가 확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로얄동, 로얄층이 나와서 피가 한 번 더 붙은 거예요. 로얄동, 로얄층에서. 자, 그런 사이에 이렇게 공사 끝나면은 자, 철거하고 사업 들어가서 공사 끝나면 이렇게 준공 인가가 나고 그리고 이렇게 소유권 이전 고시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등기하고 청산입니다. 소유권 이전 고시가 뭔지 아시겠죠? 이게 분양 처분. 다음날 소유권 취득합니다. 이게 분양 계획. 이게 건축 계획.
등기 청산 5차 상승이죠. 왜? 손에 물건을 쥐었으니까요. 현물을 손에 쥐었잖아요. 그래서 5차 상승. 가격 상승 시점을 그려보시면 천천히 단어부터 이것부터 볼 줄 알아야 단계를 설명하거든요. 제일 먼저 정비 기본계획, 재개발 재건축 계획, 예정구역. 예정구역 정했죠? 예정구역. 그 다음에 정비계획, 재개발 재건축 계획을 수립하고 재개발 재건축 구역을 지정하면 사업 시작하나 보다 라고 1차 상승이 이루어지고, 그러고 나서 추진위원회에서 조합 나오면 2차, 이때 가장 많이 올라가고 진짜 사업 되네 하고, 조합이 설립 인가났다 그러면 조합 설립 인가나고 여기 사업 시행계 인가나면 이제 확실한 투자처, 사업 포기는 없다. 이제부터는 브레이크가 파열된 자동차예요. 내리막길만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최장 5년이면 사업 끝납니다. 등기 치는 데까지. 그러면서 관리처분계획, 분양계획 인가받고 4차 동호수 확정 때문에 하여 분양처분 나면 등기하고 청산. 그러니까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그 단계들을 잘 생각하면서 와주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우리 형님들은 여기다 투자하죠. 형님들은. 왜? 내가 재산을 날려버리면 우리 집이 힘들어져요. 형님들은. 그러니까 형님들은 보통 여기서 해요. 우리는 공주님들은, 공인사를 공부하는 주부님들은 여기서 따는 거죠. 기본계획 보고. 그래서 투기 성공률이, 투자 성공률이 우리 형님들은 투자 성공률이 이렇게 높지가 않아요. 한 30%? 투자도 잘 못하고. 근데 우리 공주님들은 성공률이 70%, 80%가 투기에 성공을 합니다. 과감성 때문에. 과감해야 되거든요. 투자를 못해요, 잘, 투기를. 그래서 2단계로 넘어가요, 형님들은. 공주님은요, 여기서부터. 내가 사고 쳐서 집에 돈 버는 놈이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률도 크고, 과감해야 되거든요. 대신 투기란 것은 뭘 안고 가요? 리스크를 안고 갑니다. 예, 이렇게 정해줬는데 사업이 포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투기잖아요. 근데 이런 정보를 가지고 투기할 때는 내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기본계획이 뭔가는 마무리하고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계획은 10년 동안 이 도시에서 어디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할 예정입니다 라고 다 정해주는 게 자, 정비 기본계획이었습니다. 이건 완전한 이게 돈 아닙니까? 돈. 성남시에서 이게 다 돈이잖아요, 이게. 일단 합격부터 해. 그다고 공부해도 충분하니까 투자할 건 많아. 전국에 다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단지 공인중개사가 모르니까 안 봐. 안 본다고요. 이걸 가르쳐 줘야죠. 이렇게. 기본계획 수립권자 누구예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시장, 특별도지사, 시장. 군수 있다 없다? 없다. 5자. 왜 군수가 없을까요? 보세요. 여러분, 성남시 같은 대도시도 10년 동안 16곳이에요. 자, 저기 가평군, 양평군입니다. 예? 철원군입니다. 10년 동안 하나 하면 많이 해요. 여기 대 하나. 여기 하나 한대요. 군민들이 다 이것만 쳐다봐요. 아니, 저거 재건축한다고 저걸 어떻게 해먹지? 이건 완벽하게 투기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0년에 하나 할까 말까 하는 거 알려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수립을 안 해요. 무슨 말 이해됐나요? 군수가 없는 이유. 군단이. 이건 정보가 나오는 정보 완전히 투기처다. 자, 여기서 조심할 게 군수만 수립 안 하는 게 아니고요. 대도시가 아닌 시, 인구 50만 안 되는 파주시 있죠? 김포시 있죠? 누가? 경기도에서가 야, 너 수립하지? 마! 그럼 수립 안 해요. 그러니까 대도시가 아닌 시도 수립 안 해요. 그러니까 대도시가 아닌 시에서 기본계획 차인데 그 기본계획 없는데요?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예, 몇 개 안 되면 수립 못하게 하는 거예요. 투자처가 아니라 완전히 투기처로 바뀌어버리니까. 대도시는 수립합니다. 대도시가 아닌 시는 도지사가 야, 너 수립하지? 마? 그럼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자, 타당성 검토, 재검토 보지 말고 몇 년? 5년. 5년입니다. 자, 이 문장. OX.
몇 년마다 기본에서 재검 들었어요? 5년. 이렇게 풀면 혼나는 거야. 문장에 주어가 들었어요? 주어가 들었잖아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업에 개입 안 해. 방침 잡고 기준 잡고 보고만 받지. 누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도지사, 시장이, 옷장이 죽어라 해놓고는 여기 와서는 또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이 5년만 보고 좋다고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이 문제는 처음부터 각인이 필요한 문제인 것 같아서 소개시켰습니다. 아셨죠? 예, 이렇게. 자, 기본계획 내용. 자, 기본계획 내용에는 자, 우리 방금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 예정인 구역들이 나왔나요? 언제까지 재개발, 재건축 계획 수립해라 나왔나요? 건폐율, 용적률이라는 대충의 밀도 계획까지 나옵니다. 대충에 대해서. 구체적이지 않죠? 예, 이런 것들이 나온 게 기본계획 내용이더라. 도면상에서 봤던 거. 자, 이 수립 절차. 이제 이게 대박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1번의 기억번. 기본계획 수립할 때 주민 의견 청취하기 위해서 며칠 이상 공람해요? 14일. 그리고 타당하면 반영. 하얀. 그러니까 요걸 14일 이상 우리한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봐요. 그래서 문제가 돼요. 근데 요즘에는 인터넷에 정보가 너무 잘 공개가 돼요. 옛날에는 직접 가서 복사 떠오고 막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런 거 하고 나면요. PDF 사본을 해서 올려줘요. 그럼 그놈 다운받아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 하겠습니다라고 우리한테 14일 이상 보여준다는 이런 대박이 있는데 모르니까 투자를 못하는 거죠.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이렇게. 기본계획 수립한 주민 의견 청취. 며칠 이상, 14일 이상 주민 공람을 합니다. 타당하면 반영해야 한다. 그리고 협의하고 뭐 끝이고요? 심의. 5장이 수립했죠? 잠깐만요. 수립 누가 했어요? 5장. 협의 누구하고 할까요?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심의는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일까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일까요? 5장이니까 지방. 벌써 잊어버렸어? 장관 나와야 중앙이라니까. 결론적으로 도시및 중앙형 정비법에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안 나온다. 왜? 국장은 보고 방침만 잡지 이 사람이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가 없으니까. 자, 3번 별표 도의사 승인. 1번에 기억번 별표하시고 그 다음에 3번 도의사 승인. 요거 뭐냐면요. 좀 전에 파주시나 김포시는 대도시가 아니시잖아요. 수립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만약에 수립했잖아요. 그럼 꼭 도의사한테 가서 승인 받으랍니다. 수립하면 누구의 승인? 도지사의 승인. 해서 기본계획 확정 고시까지 끝내면 됩니다. 예. 자, 여기 문제 풀어볼까요?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기본계획 수립하려면 며칠 이상 주민공람? 14일. 그리고 주민 의견을 들어야 한다. 타당하면 반영해야 한다. OX 5. 예, 이게 최근 기출문제. 개정상 요거 반영한 문제입니다. 자, 기본계획 정비계획 수립 시 용적률 완화까지 나오고요. 이제 안전진단 들어갈게요. 잠깐 쉬었다가 확인하면서 다음 절차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예.